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교수신문 김보욱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앞서 이제 인사 말씀하고 이제 발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중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패널 토론과 함께 그 청중 그 질의응답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분들 아마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5분 내로 그 짧게 핵심만 여기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중에 계신 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그 소개드리기보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패널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 때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 그 패널 토론 발표를 해주실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정성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20년 전에는 미니홈피에다가 아무 사진 가져다 쓰고 음악도 가져다 쓰고 책도 불법 재본해서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홍보가 필요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작권에 대한 홍보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 라는 홍보에서 어떻게 하면 각 장르별로 올바르게 저작물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로 이제는 홍보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 같은 앱을 바탕으로 불법 복제물이 유통돼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해외 서버를 둔 누누TV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출판 쪽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각 장르별로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복제에 가장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장르가 출판 분야인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장르와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때 불법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툰 사이트를 만들든지 영상 사이트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 복제물을 만드는 범법자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른 장르들의 특성이라면 출판 같은 장르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자기가 직접 제본을 하고 복제를 해서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홍보를 다른 분야와 다르게 출판 분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00만 권이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 이사님께서 저작권 보호원에 아주 얼굴이 하얘져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 회의를 막 하던 중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 해킹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 복제된 것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출판물 쪽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인식을 제고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출판 업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무관용 원칙입니다. 우리 출판계 지금 다들 허덕이고 있고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하고 한 건이라도 유포하다가 덜미가 잡히면 합의 없이 고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지금 많이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유관기관과 좀 합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내년도 이제 저작권 보호 증액이 되면 불법 복제물 이용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딱 5분 안에 발표를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 있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자료에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대한출판문화협회 유원식 상무이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예,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이자 교문사라는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류현식입니다. 저희 출판사는 대학 교재를 주로 출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도 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집에 56페이지부터 있는데 자료집에 있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할게요. 그 출판물 불법 복제 양상에 대해서 지금 출판 쪽에서는 다방면에서 출판 분야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학습 참고서나 단행본, 유아동 도서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전자도서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서점에서의 유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했던 문화 말목지 사업 이런 데서도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대학 교재 무단 복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개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분야여가지고 그 심각성이 더 심대합니다. 대학 교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본인이 이제 내가 원해가지고 이걸 향유하기 위해서 구매한다기보다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강사가 이제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낮고 시장 크기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싸다고 많이 사지 않고요. 퀄리티가 높다고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정해진 시장 사이즈 안에서 생태계가 붕괴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음원이나 영상, 웹툰 이런 거하고 또 비교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면은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으로 커진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대학 교재 쪽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파이 안에서 불법 복제만큼 파이가 없어지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특성도 더해진다고 하면은 대학 교재에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2018년에 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 교재 불법 복제 이용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대학 교재 불법 복제와 관련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이제 그때가
가장 최근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생 과반이 불법 복제를 경험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과반이 아닐 겁니다. 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불법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대판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아마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자 파일 불법 복제가 한 45% 정도로 나오는데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자 파일, 최근에는 전자 파일로 인한 불법 스캔, PDF 파일 공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가 저작권법의 위반 실태를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뭐 뒤에서도 아마 또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학교 근처에 뭐 무인 스캔방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각자 자신의 기기로 스캔할 수 있는 뭐 이 기기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고품질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스캔한 후에 이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58페이지 더 살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코로나 이전에는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나 강사님들이 수업에 활용을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팬데믹 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자료들을 주지 않으면은 성화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다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으로 번졌고요. 북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는 북스캔보다는 인쇄 복제하는 불법 이제 그 인쇄소에서 복제하는 일들이 더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불법 스캔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간에도 이제 온라인 소통이 더 강화된 것도 더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파일을 올리면은 손쉽게 공유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는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공유 문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태블릿 보급 이 태블릿의 이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58페이지 위쪽 유인물을 보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데스크톱, 그 밑에가 노트북, 그 밑에가 태블릿입니다. 22년까지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의 보유율이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 다음에 태블릿에 이제 고기능 이제 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필기 기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불법 스캔 파일을 갖고 있더라도 대부분 노트북으로 뭐 보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보거나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걸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서 일부를 인쇄물로 복사를 하거나 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파일 그대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필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태블릿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성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PDF 파일을 더 많이 찾게 됐다. 그래서 태블릿 기능이 향상되고 스캔방이 점점 많아지고 학생 간의 온라인 교류가 확대가 되고 또 온라인 여기에다가 온라인 중고장터, 뭐 에브리타임이라든지 당근마켓 이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스캔 파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최근 몇 년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교재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이 비싸고 두꺼워서 복제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출판사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메신저로 주고받는 걸 무슨 수로 다 단속하냐? 학생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거냐?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할까 싶은데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했고요. 경찰이 하고 검사가 실제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책임자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의 교수나 아니면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당연히 이제 출판사들은 책 출간에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출판사가 이제 영업을 중단하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수하고 연구자들은 학술서 출판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학술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국내에서 책들을 만들지 않으니까 글로벌 교육 출판 그룹에서 만든 책들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이제 해외 원서들이나 이제 번역서들이죠.
그런 책들이 최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까 뭐 지금 한국을 저작권 감시 대상국에서 이제 제외한 지 꽤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예전에는 뭐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을 노린 종이책이나 번역서나 원서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싼 가격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긴 정가를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책들이 지금 뭐 대부분의 원서들이 10만 원 가까이 가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도 5만 원, 뭐 많게는 10만 원짜리 뭐 원서나 번역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출판사들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죠. 이렇게 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럼 10만 원 주고 책을 살 거냐? 살까요? 안 삽니다. 해적판 이용을 아마 더 많이 할 거죠. 어떻게든 또 불법 복제물 찾아가지고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출판 기업들이 국내 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스캔 파일을 엄청나게 공유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이 판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사에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감시 대상국 다시 지정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결국에는 법적 대응으로 글로벌 출판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게 뭐 이제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감시하고 이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좀 그나마 좀 근접해 있는 정부 부처가 교육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 못하는 학생이 아예 없도록 0%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의 첫 시간에 각 교수님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손쉽게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효과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학 본부를 통해서 교수들에게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서약하도록 하는 것을 권유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 실시 확인서하고 저작권 보호 서약을 대학에 제출하게끔 이제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대학 본부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학기마다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좀 전에 교육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나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이제 교육부 공무원들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지금 여기 콘텐츠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예산 얘기를 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좀 덜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는 부족한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니까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걸 출판사 쪽에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상황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저작권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입니다. 가장 좋은 홍보와 교육은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홍보 방안은 법 집행입니다. 단속이 되고 처벌이 되면 안 합니다. 그 뭐 10시간, 20시간 교육하는 것보다 뉴스에 스캔한 파일들 학생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더니 단속되고 처벌됐더라. 벌금 매겼더라. 실제로 범죄자가 됐더라. 이런 뉴스 한 줄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줄어들 겁니다. 이런 단속 건수들이 늘어나면은 아주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있는 법, 지금 뭐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법을 잘 지키고 그거에 따른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나 온라인 중고마켓, 그 대학의 폐쇄형 커뮤니티, 문서 공유 사이트, 불법물 천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그쪽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검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또 따라주는 데도 있지만 따라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인 그 에브리타임인데요.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불법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원의 그 시정 권고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 포상금제, 뭐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출판사에 그 신고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하냐면 학생들, 돈 주고 산 학생들이 신고를 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자기 같은 반에 있는 딴 애들은 다 지금 불법 스캔 파일 가지고 돌려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출판사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억울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인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보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18년 그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그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지금 또 그 태블릿이 활성화된 이후에 지금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올려놓은 거는 이제 세계 10대 출판사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학술 출판사더라. 지금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제가 교수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10여 년 후 어느 날 발전 없는 대학의 학술 교육 역량에 대해 혀를 차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왜 교수들은 학술 출판에 나서지 않고 후학 양성에 관심이 없냐며 말이다. 국내에서 출판한 좋은 교재는 없고 10만 원 넘는 해외 책들밖에 없으니 학생들은 해적판이나 구하러 다닌다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학생들이 책 좀 스캔한 것 같고 뭘 그러냐고 생각하신 분들이 반성하게 될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보다는 앞서 소개한 학술 세계를 지배하는 서방 대학과 출판사처럼 한국이 각 분야의 지식 체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그 시작은 저작권을 지켜 학술 출판의 성장을 이끄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네, 그 이미 지식학술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몇 년만 지나도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불법을 막아달라는, 그러니까 현재 법만이라도 지키게끔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하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얘기예요. 특히 교육부가 지금같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교육부가 앞장서서 한국의 고등교육을 망가뜨리는 꼴이 될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을 살리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저희 출판사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술 생태계를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유현수 대표님 시간을 일부러 많이 드렸습니다. 이 살려주세요 이 문구 때문에 도저히 중간에 좀 끊겨 뭐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고요. 아마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의 아마 목소리를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교육부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진우 교육부 과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정책과 이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저만 교육사에 대해서 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실 대학 쪽에서도 좀 많이 오고 그리고 학교 현장 초중등 시도교육청 그리고 40만 교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사실은 이제 제가 대표로 와서 좀 혼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초중등 교육에서 저작권 교육들이 좀 찬찬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 토론 주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범법자를 만들기보다는 초중등 단위에서 아이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좀 시키는 일도 함께 좀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마땅히 저희 교육부가 해야 될 그 교육의 업무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 익히 다 아실 테고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유네스코,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를 방문했을 때 유네스코 이제 관계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교과서입니다. 너희 나라가 전쟁 끝나고 굉장히 힘들 때 우리가 뭘 지원해 줄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했다. 결국에는 교과서도 책이죠. 책을 통해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책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태계가 조성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재도 실려있지만 저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새롭게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13명의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문화부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제일 처음 뵙고 여쭌 말씀이 문화부는 저작권 관련해서 국이 있으시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사실 대학 쪽에서도 안온 까닭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업무들이 하나의 꼭지로 한 개의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업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면 혼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올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려서 온 모양새가 됐는데요. 저희 직원 한 분 와 있는데 저분이 혼자서 저작권 업무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논의가 확산되고 서로가 문화부랑 우리 부랑 그리고 현장이 같이 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협상 파트너라든지 거버넌스도 좀 같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939권의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뿐만 아니고 최근 6월 8일 날 AI 디지털 교과서를 별도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국민들께 발표드렸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64쪽에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저작권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적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교육과정에 당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문화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이것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작권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관련되는 발행사라든지 그리고 저작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2022 개정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과서가 집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장 교사들이나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좀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필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저작권 관련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신다거나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해 주신다거나 또는 뭐 연수를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들이 즉시에 잘 이루어질 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이 담긴 교과서가 나올 때 거기에 이 교육과정에 되어 있듯이 물론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으면 교과서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느냐와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자의 재량권이거든요. 저자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좀 조금 더 긴급하게 시급하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방안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작권 문제들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마인드에 좀 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과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작권위원회에서 연수도 많이 하고 계신데 선택까지 이제 작은 예산으로 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택까지 집중을 해서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주셔서 교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인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서 학생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전달해 주면 또 자연스럽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와 정보 세계 교과목에 우선적으로 좀 적용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반가운 소식은 서책형 교과서 시장이 지금 현재 한 해 한 4,500억 정도 시장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차 년도에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질 때 형성되는 시장을 저희가 대충 추정해 봤을 때 약 한 5천억 정도의 시장이 별도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2차 년도에는 1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다브랑 같이 또는 이제 관계되는 기관들이랑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콘텐츠들이 담기게 될 테고 그런 콘텐츠들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발전적인 논의들이 지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뭐 주신 말씀들 잘 메모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잘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등 현장 교사들 만날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잘 실리고 이런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좀 그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 그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아까 안성섭 팀장님께서는 그 범교과 주제의 인성 부분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정보 교과하고도 아마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에듀테크 부분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좀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 보호과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문체부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과장 윤용한입니다. 먼저 그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부 과장님 관심과 의지에 이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작권 보호 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 정책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이 현재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대책 안에 그 홍보와 교육이 주요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무사 류현식 대표님 말씀 주셨던 단속과 처벌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신고 포상 금지 관련한 내용들 종합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침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담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전환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문체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연 캠페인, 그 노당 캠페인의 경우도 캠페인 시작으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듯이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홍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안에 대폭 증액 예산안이 기재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그 불법 이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죠. 그건 통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이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미래 창작자이자 이제 저작권자라는 점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말씀 주셨던 저작권 교육과 관련 여러 가지 방안들, 그게 이제 사실상 비정규 과정입니다. 근데 비정규 과정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교육부 과장님 참석해 주신 이렇게 귀한 자리이니만큼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교육부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권 교과형 인정 교과서 승인 및 교과목 선정과 관련 제안입니다. 교육부 주관 정보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공모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교과서 개발 및 인정 교과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강의 자료 업로드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체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침해 자료가 확인될 시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 등 대학 내 자정 노력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윤리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해달라는 의무화 관련입니다. 학부 1학년 1학기의 올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양 필수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제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방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해서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뭐 현실적인 여러 한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거버넌스 협상 파트너로서 관련 협의를 위한 교육부 그리고 문체부 관련 공공기관 협단체 이렇게 모여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왔던 언급 발언 중에서 청중에서 이제 박수가 나왔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작권 보호 예산 관련해서 증액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좀 정의이 돼서 저희 그 불법 복제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과장님 저작권 교과서 승인하는데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학생이기도 하고 지금 또 불법 복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실효적인 제안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김지윤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먼저 이렇듯 귀중한 자리에 학생으로서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토론회를 이제 참여를 제의를 받았을 때 대학 내에 있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또 앞선 발제와 토론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식을 향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기회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남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대학 내 구성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대학 내 교육 목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학부생으로서 그리고 현재 대학원생으로서의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저작권 침해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3가지를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학사회 현실에 맞는 대학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난 학생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그 당위성 이상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교재비와 교재의 무게, 그리고 PDF 파일의 적법한 구매의 어려움,
또 교원들에게는 교육을 이유로 묵인되었던 대학 교재의 저작권 문제 등 대학 사회 내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맞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교육들이 단순히 켜놓고 2배속으로 돌리는 스트리밍용 교육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저작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내 도서관들과 연계를 하여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생애 주기에 맞춘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게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과 지식 지수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 사범수의 감소는 지식재산권 강국의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작권 교육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점진적인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나 한 사람의 생애가 내내 콘텐츠와 함께 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 교육부가 미래형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관련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만큼 초중고 시기별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저작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호대상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의무 교육 과정 외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배가 필요하며 이후에 사회인이 되더라도 각 직업군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적인 노력에 걸맞는 대학 사회와 대학 교재 시장의 정책적인 변화 역시도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 페이지 수가 약 800장 정도가 되는데요. 무게로는 한 1.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옛 성현들과 위대하신 학자분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그 책에 실질적이고 진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출판업계 분들의 모든 노력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이따금때때로 그 책과 노트북까지 메고 하교를 하는 날이면 조금 과장해서 책 진짜 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학기 초에 책을 구매하면서 이 무게를 조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전자책을 제일 먼저 찾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대학 교재들 중에서는 좀 전자책을 발매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전자책을 구매를 하더라도 수업에 필수적인 필기를 할 수가 없었고 가장 적법한 방법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구매해서 직접 스캔을 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실물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했을 법한 생각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공식 PDF 하나만 팔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물론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소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파일의 복제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또 이 일반 전자책과는 구별되는 이 기능의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할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 전자책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교재 시장 역시도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본부와 정부 당국의 변화 역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부 시절 사실 법학 과목 외에는 주교재를 거의 구매하지 않아도 되었던 저였지만 매 학기 초에 용돈의 3분의 1 가량을 교재 구입에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20대 초반의 그 어떤 학생에게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요. 교재는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주교재이지만 등록금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 장학제도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재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여전히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대학 본부의 교재비 관련 장학제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대학은 이러한 대학 교재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학사회 구성원 등 이 상황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 인식 개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학 교재 시장이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이자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대학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탱하는 한 축이며 적법한 교재의 소비가 곧 가치의 소비라는 인식, 이러한 인식이 곧 저작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청정 분들께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박수를 보내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패널 토론 이제 말미에 또 가야 되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 연재를 했던 교수신문 강일구 기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신문의 강일구라고 합니다. 저는 신다인 기자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이 위태롭다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본 발표문은 해당 기사에 약간 약간 참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대학에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의 문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교수가 가령 예를 들면 북스캔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은 교수의 수업을 하나의 콘텐츠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크 강의를 찍는 교수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에게 저작권에 대해 신경 쓰라는 공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대학도 무크 강의를 제작하며 교수가 생산한 강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대학 교재를 불법 복사해 나눠주는 행위는 다소 상상하기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더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교수가 이제 수업하는 강의실 안에서 3, 4, 5 이렇게 돌려봤다면은 지금 만약에 교수가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위험의 정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온라인에 퍼진 자료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수가 교육을 위해서 그 정도로 위험까지 감수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다. 혹은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잘못했네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학생 중심의 교육 또한 약간 대학 안에서 교재가 사라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수 교수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단일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재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면 그게 뭐가 공부냐라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교수님들 또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으니까 수업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서울시립대 황지연 교수님이나 아니면 모건대 구정모 교수님 다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인문이나 사회과학 분야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런 이제 수업 자료를 약간 바꾸고 있는 모양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안과 관련돼서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공과계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라고 계속해서 약간 종용을 하시고 이제 교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에게 교재 구입을 약간 종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이제 사범대 교수님 얘기가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 뒤에 이제 종이책 수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용고시에서 이제 단행본의 권위가 약간 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챗 GPT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재 밖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에 충실하게 과제를 내고 쪽지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늙으신 분이 아니라 젊은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교재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 이제 현재의 교육 상황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로 책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면서 생각을 했던 그 대안으로는 이게 그 저희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의 김효중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이게 일탈적 행위에 대한 이제 처벌 사례가 만들어지면은 대학과 학생 사회에 이제 긴장과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패널 발표를 들었고요. 오늘 그 이제 패널 토론에서 이제 패널 분들끼리 질문을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발제자 분께 질문이나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제와 패널 토론에서 이제 제기가 됐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석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수 신문에서 연재했던 마지막 내용으로 제안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출판계에서도 주요하게 제안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부와 문체부가 함께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학에 배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당장에 좀 선결 과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교육과 관련해서 뭐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도 또 제안을 주셨는데, 우선 그 가이드라인, 이 대학에 그 교육부와 문체부 같이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대학에 좀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 여러 차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저기 교육부 과장님 그리고 문체부 과장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종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좀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초중고가 포함이 된다면 이제 저희가 우선은 대학 대상입니다. 대학이면 사실은 이제 저가 아닌 대학실 쪽에 이제 파트너에게 제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그쪽이랑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제 업무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별도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그 총론에서는 아마 좀 동의가 될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강론에서는 이제 별도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혹시 연관해서 한 가지만 좀 다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그 대학가 이제 불법 복제 관련된 그 회의를 좀 이제 정부 부처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교육부에 몇 차례 문의를 했는데 우린 담당자가 없다, 우리는 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회의를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도 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누군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담당자가 없으니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딱 잘라가지고 그 대체 지금 그러면 만약에 대학교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뭐 교수님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하고 교육부엔 누구와 얘기를 하면 좋은 건지를 좀 뭐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면 좋지 않을까. 담당 부서가 있어요? 우리? 항상 알아보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답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답답하실 텐데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저희 연구사님 같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그 토픽 주제를 보고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교육 분야 때문에 저가 오긴 왔는데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사실은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라고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연구사님께서 이제 마음도 좀 따뜻하시고 현장 교사, 초등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온 것들에 대해서 억셉트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뭐 시키는 대로 왔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깝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왜 대학 쪽에서 안 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 제가 교육부 일원으로서 저를 그 혼내시면 제가 그 꾸지람은 제가 받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에 13명이 939건의 그 사책 교과서 만들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업무는 사실은 곁다리 업무로 한 명의 그 4분의 1 정도의 업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좀 맡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 분장상 제가 봤을 때 이제 교육부 내에서 업무들이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 편인데 거기에 저작권 관련된 업무들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실 쪽으로도 이제 그 아마 갔을 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가서 여기서 뭐 즉답을 달라면 제가 뭐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답답하시겠지만 가서 저희가 좀 번지수 찾아서 좀 연결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저희 대학실에 주무라도 해서 연결해서 좀 번지수가 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라고 하는 부처는 기관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누리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초중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관련되는 쪽은 대학 정책실 이쪽 분야인데 그쪽에서는 저작권 교육이라든지 저작권과 관련되는 담당 부서라든지 아마 그 직원분이 명확하게 지금 돼 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누가 담당인지 부서라든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있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담당을 먼저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와 문체부가 함께 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이제 먼저 좀 순서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교육부의 경우는 그다음에 문체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 유명 과장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저희 입장에 창구를 열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임할 의지가 있고요. 당연한 일이고 저희 일입니다. 창구를 열어주신다면 이제 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또 저작권보호원 그리고 관련 협단체 같이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초중고 과정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과장님의 현실적인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창구를 꼭 열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토론회가 좀 창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수신문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기됐던 주요한 문제는 한번 짚었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아마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견 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도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또 발제자 분에 대한 질문 의견도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패널 분들 먼저 좀 이렇게 더 추가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청중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교재사 성석경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불법 복제하는데 왜 대학 교수님들 주로 창작자이신 분들은 여기 안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학 총장님 이런 분들도 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저쪽 책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 저작권위원회 얘기했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그 정보윤리라든지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원교재사가 정보교과서에 엄청 실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줬죠. 학교를 이렇게 나가보면은 선생님들 책상 위에 복사된 시험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학습지, 학습활동지. 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교육도 좀 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왜 이 자리가 대학 얘기만 하고 있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대학 출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 보건 교과서를 만드는데 올해 무려 15억의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15억의 매출이 보건교과에서 준다면요, 출판사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 없어지는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자습서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복사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 이진우 과장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습서 이런 것들도 이 불법 복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부 이진우 과장님하고 그 문체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PDF 파일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민형 교과서 협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교육부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명령 일변동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 교과서를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편찬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역시 불법 복제 문제입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체부하고 대학 총장 이런 분들한테 서한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전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장을 했는데 대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님 여기 앞에 계신데 좀 대대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직 잠깐 쓰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업 목적 보상금을 내는 그런 대학들이 극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안타깝고요. 또 초중고등학교도 수업 목적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진우 과장님 이거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교과서 차원이니까요. 지금 교과서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면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체부 저작권하고 조금 관계가 좀 없을성 싶은데 우리가 출판을 한다고 해서 K-팝, K-문화 이쪽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체부 부서를 보면 우리 그 출판에 관한 부서는 어떻게 보면 인쇄 부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의 들어가시면 한번 조직에 관한 것도 한번 참고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소속과 이름도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사이언스 김효중 대표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출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아까 저기 교육부에서는 대학 저작권에 관련한 이 파트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윤용환 과장님께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가 혹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윤용환 과장님.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2014년에 만들어져 갖고 2015년에 배포를 했다는데 그 대학이나 이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수업 목적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이 돈을 지급하면은 모든 저작물을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현재 지금 이 교육 당국이나 이쪽에서 지금 홍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 자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홍보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저작권 교육 이런 가이드라인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만들어만 놓고 배포는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 이미 만들어진 거를 적극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이게 있더라고요. 2008년에 만들어져서 2009년 시행해가지고 1년씩 매년 이렇게 연기해 가면서 해 가다가 2018년에는 아예 이걸 그냥 공고에 그냥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소년법 49조 3에 의해서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청년을 또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벼운 저작권 위반자는 교육을 통해서 기소유예 제도로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잡아다 준 위반자들도 다 내보내고 있어요. 검사들이 아예 청소년법에는 뭐 13세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을 얹으니까 뭐 가정교육부에는 청년까지가 24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다 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잡아다가 넣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에 3월에 잡아서 넣었는데 이 사람은 업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세 군데 출판사가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합쳐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200만 원 벌금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업자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도를 지금쯤은 폐지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작권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문체부 공무원들하고 2016년부터 민관 합동 이런 대책 회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 처벌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묵묵무답이고 거기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유예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히 이걸 좀 처벌을 하고 아마도 이게 만들어진 기준이 예전에 친고죄 폐지에서 저작권법이 친고죄 폐지를 하면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2008년 지나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예중 대표님 말씀은 아마 저기 문체부에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국회 전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